네, 날씨 소식에 이어서 계엄령 문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다 했다 해놓고서는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일인 12월 9일을 포함해서 2016년 11월 15일, 12월 5일, 그리고 2017년 2월 10일까지 4차례나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등 최측근들도 모두 청와대를 떠나서 비서실장 등 기존 청와대 참모진들도 모두 떠난 뒤의 시점입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홀로 남아있던 시점에 조 전 사령관이 들락날락했으니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온 걸까요? 기무사는 2016년 11월 초에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계엄령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문제의 계엄령 문건은 2017년 3월 3일 만들어졌죠. 청와대와 교감을 하면서 이러한 문건들을 만든 걸까요? 청와대에 보고를 하신 걸까요? 청와대 지시를 받으셨나요? 물어보고 싶은 게 아주 많지만 조현천 전 사령관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는데 2016년 10월, 그러니까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미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검토하는 희망계획이란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답니다. 자,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에는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고 적혀 있고 청와대 문건 제목은 희망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희망계획이었을까요? 또 어떤 걸 희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희망이란 단어를 유독 좋아하긴 했습니다.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네,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웠던 반려견 이름도 희망이었고 또 자서전 책 제목에도 희망이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모두 이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답니다. 기무사와 청와대가 같이 통수권자 안위를 희망하며 계엄령을 준비한 걸까요? 마지막으로 사법농단 수사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남호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2016년 서부지법에 근무할 때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빼돌려 임종원 다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정보는 왜 보고 가신 건가요? 네,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전담 기록을 판사로서 빼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관련 사항에서 임종원 차장한테 보관 정황 있으십니까? 예, 성실하게 조사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재판 개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노조로 결정을 했죠. 전교조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민정수석실에 대법원 재항고에서는 반드시 정부가 이길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정수석실 고민을 한 결과 대법원에 낼 이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써주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냈나 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냈고 청와대는 노동부에 이대로 제출해라고 했겠죠. 노동부는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을 했답니다. 대법원 건물에서 작성된 문서가 다시 대법원에 돌아온 겁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대법원 안에서 주고받지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은 정부와 청와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사법부 신뢰, 과연 누가 무너뜨린 건가요? 사법부 권위, 과연 누가 흔든 겁니까?